아침에 이 증상이 있다면 이미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조금 긴장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몸의 반응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문제는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작스러운 통증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아침입니다. 이건 특정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과 깊게 연결된 현상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때와 잠들어 있을 때 몸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몸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이 전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쉬고 있던 시스템이 갑자기 다시 작동을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관은 순간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료 통계 자료를 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혈관 질환이 특정 시간대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몸의 리듬과 혈관의 부담이 겹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침이 위험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은 몸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몸 상태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다면 이 전환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부담이 쌓여 있다면 아침이라는 시간대는 그 상태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확인 구간이 됩니다. 몸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까지의 생활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그 결과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아침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알려주는 정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잠을 자는 동안 혈관과 혈액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잠을 자는 시간을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관과 혈액은 잠드는 순간부터 낮과는 다른 환경에 들어갑니다. 먼저 혈압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혈압은 잠을 자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현상은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혈압이 내려간 상태에서 혈관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입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혈액을 밀어내는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말은 혈액의 흐름이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유연하다면 이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벽의 탄력이 이미 떨어져 있다면 이 느려진 흐름이 혈관 안에 부담을 남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액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 혈액 속 수분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은 낮보다 조금 더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혈액 점도가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 자체가 곧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거나 내벽 상태가 매끄럽지 않다면 이 끈적한 혈액은 혈관 안쪽을 지나가는데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신경계의 변화도 더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집니다. 심박수는 느려지고 혈관도 긴장을 풀게 됩니다. 이 역시 아침에 한꺼번에 반전되는 요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몸은 이 모든 상태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바꿔야 합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심장은 더 강하게 뛰며 혈관은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지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혈관에 부담이 쌓여 있다면 이 전환 과정은 몸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을 갑자기 세게 잡아당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조금씩 누적됩니다. 이 변화는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신호가 의미 있는 경고인지, 그리고 어떤 신호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불편함은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이게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증상의 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 같은 느낌이 되풀이된다면 그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질입니다. 쉬고 난 뒤 몸이 분명히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수준인지 차이가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는 머리가 맑아지고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신호는 쉬어도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고 어딘가 남아있는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몸과 정신의 상태가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몸은 쉬었다고 느끼는데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반대로 정신은 괜찮은데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 이런 불균형은 단순한 피로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사람들은 뚜렷한 통증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항상 통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하기 애매한 불편함으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위험을 과장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로 선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 변화를 무시할지 의미 있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특히 오늘만 그런 것 같다는 말이 며칠 몇 주 반복된다면 그건 하루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한 번에 고장 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지나가도 되는 불편함과 지켜봐야 할 신호를 가려낼 수 있어야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신호를 그냥 넘겼을 때 몸 안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두 번쯤 넘기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나쳐 버릴 때입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 아니라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것은 혈관 안쪽의 환경입니다. 혈관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관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매우 섬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쪽 표면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혈액이 지나가는 효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몸은 이 변화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혈액을 더 잘 보내기 위해 압력을 조금 높이거나 심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도록 보상작용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부담이 계속 쌓이면 혈관은 예전처럼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탄력이 줄어든 혈관은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몸의 균형은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혈액 흐름은 일부 구간에서 정체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는 효율도 점점 떨어집니다. 이 과정 역시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다는 판단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특정 장기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관은 온몸을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부담은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놓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아직 큰 이상은 없지만 이미 예전과는 다른 상태로 몸이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응이 길어질수록 되돌리는 데 필요한 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당장 괜찮은가가 아니라 이 상태가 계속 이어져도 괜찮은가입니다. 몸은 항상 현재만 버티려 하지 미래까지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도 검사 결과에서는 이상 없다고 나오는 이유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두 번쯤 넘기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나쳐 버릴 때입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 아니라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것은 혈관 안쪽의 환경입니다. 혈관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관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매우 섬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쪽 표면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혈액이 지나가는 효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몸은 이 변화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혈액을 더 잘 보내기 위해 압력을 조금 높이거나 심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도록 보상작용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부담이 계속 쌓이면 혈관은 예전처럼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탄력이 줄어든 혈관은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몸의 균형은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혈액 흐름은 일부 구간에서 정체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는 효율도 점점 떨어집니다. 이 과정 역시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다는 판단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특정 장기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관은 온몸을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부담은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놓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아직 큰 이상은 없지만 이미 예전과는 다른 상태로 몸이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응이 길어질수록 되돌리는 데 필요한 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당장 괜찮은가가 아니라 이 상태가 계속 이어져도 괜찮은가입니다. 몸은 항상 현재만 버티려 하지 미래까지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도 검사 결과에서는 이상 없다고 나오는 이유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몸에 신호가 있다는 것, 그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를 의지 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안 고친다. 결국 귀찮아서 그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험이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즉각적인 위협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천천히 진행되는 위험에는 반응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 문제는 바로 이 조건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고 통증도 뚜렷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는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기준이 조금씩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불편했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 정도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의 기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못한 상태인데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부담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식단을 전부 바꿔야 할 것 같고, 운동을 매일 해야 할 것 같고, 생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담감이 행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꺼내게 됩니다.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때 하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그 미루는 시간 동안에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 장면에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구조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관리의 출발점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관리한다고 하면 대부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움직여야 하고, 더 철저하게 먹어야 하고, 생활 전반을 바꿔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런 접근은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더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혈관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늦은 시간에 몰아서 먹는 습관은 혈관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식사가 집중되는 패턴은 몸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계속 일을 시키는 셈이 됩니다.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한 번에 몰아서 움직이는 패턴은 혈관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짧더라도 비슷한 시간에 몸을 깨우는 움직임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수면 역시 시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은 아주 늦게 자고 어느 날은 일찍 자는 식의 패턴은 몸에게 매번 다른 환경에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수면을 목표로 하기보다 들쭉날쭉한 부분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불편함이 없어지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라는 것은 불편함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사라지기 직전의 생활을 돌아보는 데서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관리는 큰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버티고 있을 때 조금 덜 버티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방향을 잡아두면 다음 선택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앞으로 몸의 신호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몸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 생겼느냐입니다. 혈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방향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질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상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예전에 나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몸을 해석하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결코 한 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신호를 다른 형태로, 다른 시점에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 반복을 무시할지,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관리는 완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활을 한 번에 바꿀 필요도 없고 갑자기 달라진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의 시작은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 중에서 몸이 힘들어하던 지점을 하나 알아차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섭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과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선택 대신 지금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는 선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 상태를 판단해주는 영상은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 몸의 변화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남기는 영상입니다. 그 관점만 있어도 같은 증상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혈압 수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다른 지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숫자 하나의 일희일비하기보다 몸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